서연 씨는 오전 회진을 마치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얀 간호복 주머니에는 체온계와 메모지가 들어 있었고 손에는 환자 명단이 적힌 차트를 들고 있었죠. 복도 끝 창가 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 한 분이 보였어요. 박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니 6개월째 입원 중인 재활 환자였어요. 할아버지는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올려놓고 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고 계셨죠.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연필을 쥔 손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연 씨는 몇 걸음 더 다가가 할아버지 옆에 섰어요. 스케치북을 슬쩍 들여다봤죠. 낡은 기와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우물이 보였어요. 연필선이 조금 떨렸지만 집의 윤곽은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서연 씨는 그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었거든요. 같은 기와집, 같은 감나무, 같은 우물이었죠. 할아버지, 그림 그리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지만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서연 씨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스케치북 전체를 보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페이지를 또 넘기셨어요.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스케치북 좀 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서연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스케치북을 건네주셨죠. 서연 씨는 양손으로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넘겨봤습니다. 10장, 20장, 30장. 모두 같은 그림이었어요. 어떤 페이지는 연필선이 진했고 어떤 페이지는 흐렸지만 그려진 것은 똑같았습니다. 서연 씨의 손이 멈췄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같은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시는 걸까요? 서연 씨는 스케치북을 할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렸어요. 예쁜 집이네요. 할아버지는 스케치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할아버지 옆에 잠시 서 있다가 간호사실로 돌아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환자 관리 시스템에 박영수 할아버지 이름을 입력했죠.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75세, 남성, 재활치료 중. 입원 기간 6개월. 특이사항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장기 기억상실. 서연 씨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기억상실. 그래서 같은 그림을 그리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서연 씨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보호자 정보가 나왔어요. 딸 박민지. 연락처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전화번호를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복도 쪽을 바라봤죠. 창가 벤치에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임 간호사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환자 차트 확인 중이에요. 주임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서연 씨는 다시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계셨죠. 서연 씨는 주머니 속 메모지를 만졌어요.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할까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스케치북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 서연 씨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서연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간호사실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박영수 할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다시 열었죠.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읽었어요. 20년 전 교통사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3개월간의 중환자실 치료, 그 후 장기 기억상실 진단을 받으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입원 기록을 찾아봤어요. 6개월 전 폐렴으로 응급실에 오셨다가 입원하셨더군요. 폐렴 치료는 끝났지만 거처가 마땅치 않아 재활병동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보호자 방문 기록도 확인했어요. 딸 박민지 씨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가장 최근 방문은 3주 전이었어요. 벌써 출근했어요? 주임 간호사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들어 인사했어요. 네, 일찍 왔어요. 주임 간호사는 가방을 사물함에 넣으며 말했어요. 307호 박영수 할아버지 차트 보고 있네요. 네, 그 할아버지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주임 간호사는 차 한 잔을 따라 들고 서연 씨 옆에 섰습니다. 뭐가 궁금한데요? 보호자가 자주 안 오시나요? 주임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죠. 바쁘신가 봐요. 그래도 입원비는 꼬박꼬박 내시더라고요. 서연 씨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같은 그림을 그리시던데 그거 아세요? 아, 스케치북? 알죠. 맨날 창가에서 그림 그리시잖아요. 왜 같은 그림만 그리시는지 아세요? 주임 간호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기억 상실이시니까 그런가 봐요. 뭐 위험한 건 아니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서연 씨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제 적어둔 전화번호가 있었죠. 보호자한테 연락해봐도 될까요? 주임 간호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연락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요.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요. 주임 간호사는 서연 씨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신입이라 그런가? 너무 환자한테 감정이입하지 마요. 여기 환자가 몇 명인데. 알아요. 그래도 담당 환자니까요. 주임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서연 씨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눈에 들어왔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서연 씨는 휴게실로 가지 않고 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꺼냈죠. 하지만 먹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연락해도 될까요? 아니면 참견하는 걸까요? 서연 씨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스케치북을 들고 조용히 그림 그리시던 모습, 같은 집을 30번도 넘게 그리신 모습. 왜일까요? 그냥 기억상실 때문일까요? 서연 씨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메모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았어요. 먼저 할아버지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오후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307호 병실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할아버지, 약 드릴 시간이에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어요. 서연 씨는 약과 물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을 드시는 동안 서연 씨는 침대 옆 탁자를 봤어요. 스케치북이 거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많이 그리셨어요? 할아버지는 빈 컵을 돌려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무슨 그림이에요? 할아버지는 스케치북을 가리켰습니다.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죠. 페이지를 넘겼어요. 역시 같은 그림들이었습니다. 집이에요? 응. 할아버지 집이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셨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집. 서연 씨는 그림을 들여다봤어요. 낡은 기와집, 감나무, 우물. 따뜻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예쁜 집이네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스케치북을 도로 가져가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서연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편안해 보였거든요. 병실을 나오며 서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저 집은 뭘까요? 기억일까요? 아니면 꿈일까요? 서연 씨는 알고 싶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서연 씨는 매일 할아버지를 관찰했습니다. 아침마다 할아버지는 창가 벤치로 나가셨어요. 스케치북과 연필을 들고요. 그리고 점심시간까지 그림을 그리셨죠. 목요일 오후였어요. 서연 씨는 따뜻한 보리차를 종이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갔죠. 할아버지가 있는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할아버지는 오늘도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스케치북 위에 내려앉았어요. 서연 씨는 할아버지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보리차 가져왔어요. 할아버지는 그림 그리던 손을 멈추셨어요. 고개를 들어 서연 씨를 보셨죠. 서연 씨는 종이컵을 할아버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목마르실까 봐요. 고맙네. 할아버지는 연필을 내려놓고 보리차를 집어드셨어요.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컵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계속 들여다보셨죠. 서연 씨는 스케치북을 슬쩍 봤어요. 오늘도 같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감나무 옆에 작은 그네가 그려져 되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그네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응, 여기 그네 있었지. 누가 탔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림을 바라보셨습니다. 딸이 탔어.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딸이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확신에 찬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희미하게 기억나는 듯 했죠. 딸이 여기서 놀았어. 맨날 그네 탔지.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림만 바라보셨습니다. 서연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가 페이지를 넘기셨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그네가 없었습니다. 대신 우물가에 빨래 광주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서연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빨래하셨어요? 집사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서연 씨는 할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뭔가 슬픈 표정 같았습니다. 집사람이 여기서 빨래했어. 맨날 여기서. 할아버지는 우물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셨어요. 마치 우물이 진짜 거기 있는 것처럼요. 서연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좋은 집이었나 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았지. 다들 거기 있었으니까. 다들이요? 집사람, 딸. 다 거기 있었어. 할아버지는 다시 연필을 들었어요. 마당 한가운데를 천천히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연 씨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그리시는지 지켜봤어요. 빨랫줄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빨랫줄. 할아버지는 그 위에 작은 빨래들을 하나하나 그려 넣으셨어요. 손수건, 수건, 옷가지들.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그때 일들. 할아버지는 연필을 멈추셨어요. 한참 동안 그림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조금씩 기억나?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복도에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죠. 할아버지가 다시 연필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집 현관을 그리셨습니다. 작은 신발들을 현관 앞에 그려 넣으셨어요. 거기 가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서연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할아버지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가야지. 집에 가야지. 언제요? 곧, 곧 갈 거야. 할아버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서연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그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꿈일까요? 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보리차 다 드세요. 목마르시면 안 되니까요. 고맙네, 아가씨. 서연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간호사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깨냈어요. 박민지 씨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이제 연락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도요. 서연 씨는 메모지를 펼쳐 휴대전화 옆에 놓았어요. 퇴근 후에 전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연 씨는 다시 복도 쪽을 봤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셨죠. 서연 씨는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에게 저 집은 단순한 기억이 아닐 거라고,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서연 씨는 그걸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서연 씨는 퇴근 후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죠. 메모지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라고 하는데요. 세인트 메리 병원 간호사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니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아버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민지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갑자기 왜요? 뭐 문제라도 생겼어요? 아버님이 매일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같은 집 그림을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지 씨가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게 어떤 집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 옛날 집이에요. 20년 전에 살던 집. 아버님이 사고 나기 전에 사시던 집이요? 네. 거기서 살았어요. 오래. 서연 씨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받아 적을 준비를 했죠. 그 집이 지금도 있나요? 민지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10년 전에 재개발됐어요. 서연 씨는 펜을 멈췄어요. 재개발이요? 네. 그 동네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어요. 아버님은 그거 아세요? 민지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모르시죠? 아버지는 사고 후로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고가 언제였어요? 20년 전이요. 제가 22살 때, 그때 아버님이, 네, 퇴근길에 교통사고 나셨어요.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민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 씨는 기다렸습니다. 민지 씨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죠. 중환자실에 3달 계셨어요. 깨어나셨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 못 하셨어요. 가족도요? 네. 저도 엄마도 아무도 못 알아보셨어요. 서연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민지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양시설에 계셨나요?
처음엔 집에서 모셨어요. 근데 민지 씨가 말을 멈췄어요. 한참 후에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간호하다가 쓰러지셨어요. 그것도 2번이나. 저도 일해야 했고, 그래서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신다고요? 옛날지? 네. 매일이요. 스케치북에 가득해요. 민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연 씨는 기다렸습니다. 그 집에 우리가 행복했거든요. 아버지 사고 나기 전에는 아버님이 그 집 기억하시나 봐요. 유일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으셨는데. 서연 씨는 메모장에 몇 자 적었어요.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그 집이 어디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왜요? 그냥 아버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요. 민지 씨는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신월동이에요. 지금은 신월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지만 서연 씨는 메모했습니다. 신월동. 정확한 주소도 아세요? 옛날 주소는 기억 안 나요. 근데 감나무 있는 집이었어요. 마당에 우물도 있었고 아버님 그림이랑 똑같네요. 그래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라 안 보이지만요. 네. 감나무, 우물 다 그리세요. 그네도 그리시고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네. 제가 타던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님이 딸 얘기도 하세요. 그네 탔다고. 정말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 씨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딸이 거기서 놀았다고. 기억하신대요. 전화 너머에서 민지 씨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는 기다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민지 씨는 한참 후에 다시 말했어요. 20년 동안 아버지가 날 기억 못 하셨거든요. 한 번도.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매일 찾아갔어요. 아버지, 나 민지야, 딸이야. 그렇게 말했죠. 근데 아버지는 날 그냥 낯선 사람처럼 보셨어요.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다 포기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날 잊으셨으니까. 그냥 사람만 계시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기억하고 계셨네요. 딸을요. 민지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 씨는 알았습니다. 민지 씨가 울고 있다는 걸요. 서연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한번 뵈러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요? 아니요, 괜찮으실 때. 주말이라도요. 민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 씨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서연 씨는 메모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신월동, 재개발, 감나무, 우물, 그네. 서연 씨는 할아버지 얼굴을 떠올렸어요. 매일 같은 집을 그리시는 할아버지.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거예요. 가족이 있던 그 집으로. 하지만 그 집은 이미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서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연 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간호사실에 가방을 두고 곧바로 307호로 갔죠.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직 아침 식사 시간 전이었거든요. 서연 씨는 병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죠. 탁자 옆에 서서 스케치북을 내려다봤어요. 오늘도 같은 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조금씩 달랐어요. 서연 씨는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 기본적인 집 구조만 있었어요. 기와집, 감나무, 우물. 간단한 윤곽선이었죠. 두 번째 그림. 감나무 아래 그네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작은 그네였습니다. 줄이 감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었죠. 세 번째 그림. 우물가에 빨래 광주리가 보였어요. 광주리 옆으로 고무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각 그림마다 뭔가 새로운 게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빨랫줄, 빨랫줄에 걸린 작은 옷가지들, 현관 앞에 놓인 신발들, 담장 옆 장독대, 마루에 놓인 방석. 서연 씨는 멈췄어요. 그림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기억을 하나씩 되살리고 계신 거였어요. 열 번째 그림쯤에서 서연 씨는 뭔가 발견했어요.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민지 씨와의 통화를 떠올렸어요. 그 집에서 행복했다고 했죠. 할아버지도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20번째 그림. 이번엔 집안이 보였어요. 열린 문 너머로 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방 안에 작은 밥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밥그릇 3개가 놓여 있었죠. 세 식구, 할아버지, 아내, 딸. 서연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0번째 그림쯤에서 서연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 그림은 달랐어요. 집 전체가 보였고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마당에는 3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어른 남자 하나, 어른 여자 하나, 작은 아이 하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싶었던 건 집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어요. 함께 있던 그때가 그리웠던 거예요. 아가씨? 서연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몰래. 괜찮아.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어요. 서연 씨는 스케치북을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할아버지는 스케치북을 받아 무릎에 올려놓으셨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우리 가족이세요? 할아버지는 그림 속 3사람을 가리키셨어요. 나, 집사람, 딸. 다 여기 있었어. 행복하셨나 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그림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다 같이 있을 때. 서연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지금은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모르겠어. 다들 어디 갔는지. 찾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는 서연 씨를 봤어요. 눈에 뭔가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집에 가면 있겠지. 다들 거기 있을 거야. 서연 씨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집은 이미 없었습니다. 아내는 돌아가셨고 딸은 멀리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모르셨어요. 할아버지, 딸 이름이 뭐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셨어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기억나세요?
응, 우리 딸 민지. 할아버지는 확신하셨어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셨어요. 딸을요. 민지가 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고 싶지, 많이. 서연 씨는 할아버지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서연 씨 손을 꽉 쥐셨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서연 씨는 할아버지와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아침 드시러 가셔야 해요. 고맙네, 아가씨. 천천히 가세요. 제가 휠체어 가져올게요. 서연 씨는 병실을 나와 복도로 갔어요. 휠체어를 가지러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드려야겠다고, 민지 씨와 만나게 해드려야겠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할아버지를 그 동네에 데려가 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집은 없지만 그곳에 가시면 뭔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서연 씨는 휠체어를 끌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케치북을 꼭 안고 계셨어요. 서연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 씨는 민지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버님 일로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오전에 병원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서연 씨는 바로 답했어요. 좋아요. 10시에 병원 앞 카페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서연 씨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가방에 할아버지 스케치북 사진들을 넣었어요. 전날 허락받고 찍어둔 거였죠. 9시 50분에 카페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어요.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였어요. 머리를 뒤로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피곤해 보였습니다. 여자가 서연 씨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어요. 서연 씨는 손을 들었습니다. 여자가 다가왔죠. 서연 씨죠? 저 박민지예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민지 씨는 서연 씨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코트를 벗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서연 씨는 카운터에 가서 커피 2잔을 주문했어요. 커피를 들고 돌아와 민지 씨 앞에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고는 서연 씨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럼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서연 씨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스케치북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민지 씨는 사진들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집그림이었어요. 감나무, 우물, 그네가 그려진 그림. 민지 씨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집이네요. 네. 아버님이 매일 그리세요. 민지 씨는 다른 사진도 집어들었어요. 빨랫줄이 그려진 그림, 텃밭이 있는 그림, 가족이 그려진 그림. 이건 민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이 그려진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아버지, 엄마, 저? 아버님이 그리셨어요.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민지 씨는 사진을 놓지 못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 씨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우릴 기억하시는 거예요? 조금씩이요. 딸 이름도 기억하세요. 민지라고. 민지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민지가 보고 싶다고도 하셨어요. 민지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죠. 저도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가 날 못 알아보시잖아요. 20년 동안 그랬어요. 갈 때마다 아팠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민지 씨는 사진들을 다시 하나씩 봤어요. 그러고는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서연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그 동네에 한번 데려가고 싶어요. 민지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신월동요? 네. 근데 거긴 이제 다 바뀌었어요. 집도 없고 아파트만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가시면 뭔가 느끼실 것 같아요. 민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아버님한테는 의미 있을 거예요. 서연 씨는 가족이 그려진 사진을 가리켰어요. 아버님은 매일 이 그림을 그리세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세요.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민지 씨는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함께 가야 하나요? 그러면 좋죠. 아버님이 민지 씨를 보고 싶어 하시니까요. 민지 씨는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죠.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버지가 날 기억한다는 게. 그러니까 더 가봐야죠. 민지 씨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잔이 따뜻했습니다. 손이 조금씩 멈추었어요. 언제 갈 건데요?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날씨도 좋을 것 같고요. 민지 씨는 한참 생각했어요. 서연 씨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죠. 차는 어떻게 해요? 택시 부르면 되죠. 제가 휠체어도 준비할게요. 병원에서 허락해 줄까요? 외출 허가 받을게요. 보호자 동의하시면 돼요. 민지 씨는 다시 사진들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그린 집, 감나무, 가족.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서연 씨는 안도했어요. 정말요? 네.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날 기억하시는 게 고맙습니다. 민지 씨는 작게 웃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아버지 챙겨주셔서 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일이 아니에요. 민지 씨는 사진들을 정리해서 서연 씨에게 돌려줬어요. 다음 주 토요일 몇 시에 갈까요? 10시에 병원에서 만나요. 거기서 같이 출발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저 마셨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죠. 민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민지 씨는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었어요. 카페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서연 씨는 손을 흔들었죠. 민지 씨가 가고 서연 씨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림들. 서연 씨는 생각했어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뭘 느끼실까? 민지 씨와 화해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해봐야 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민지 씨를 위해서. 서연 씨는 사진들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서연 씨는 8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외출 허가서를 준비하고 휠체어를 점검했죠. 할아버지 옷도 미리 챙겨뒀어요. 9시 30분 307호 병실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깨어 계셨어요. 창밖을 보고 앉아 계셨죠. 할아버지,
오늘 외출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외출? 네. 민지 씨가 오세요. 같이 나들이 가실 거예요. 할아버지 눈이 반짝였어요. 민지가? 우리 딸? 네, 곧 오세요. 서연 씨는 할아버지를 씻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깨끗한 남색 스웨터와 회색 바지.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며 옷깃을 만지셨습니다. 십시 정각 병원 로비에 민지 씨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서연 씨는 손을 흔들었죠. 민지 씨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요? 1층 대기실에 계세요. 같이 가실까요? 두 사람은 대기실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서연 씨가 다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민지 씨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민지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 씨를 한참 바라봤어요. 민지 씨는 멈춰 섰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가지 못했죠. 서연 씨가 민지 씨 등을 가만히 밀었어요. 민지 씨는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민지 씨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민지 씨는 눈물을 참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할아버지는 손을 뻗으셨어요. 민지 씨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따뜻했어요. 컸네. 많이 컸어. 네. 이제 다 컸어요. 할아버지는 민지 씨 손을 꼭 쥐셨어요. 민지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 씨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서연 씨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병원 정문으로 나갔어요. 서연 씨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도착하고 서연 씨와 민지 씨가 할아버지를 태웠죠. 휠체어는 트렁크에 실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지 씨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서연 씨는 앞자리에 앉았죠. 신월동 신월 아파트 단지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주변 풍경이 바뀌었어요.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새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택시는 큰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어요. 여기에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민지 씨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차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도로 양옆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놀이터와 산책로도 보였죠. 민지 씨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저 건물 앞에 세워주세요. 차가 멈췄어요. 세 사람은 내렸습니다. 서연 씨가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 펼쳤죠. 민지 씨와 함께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혔어요. 택시가 떠나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파트, 도로, 가로수,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민지 씨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우리 집 있던 자리예요. 할아버지는 다시 주변을 봤어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은 기와집인데. 옛날에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서연 씨는 휠체어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단지 안쪽으로 들어갔죠. 민지 씨가 앞서 걸으며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여기요. 여기가 우리 집 마당이 있던 자리예요.
지금은 작은 공원이었어요. 벤치 몇 개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공원을 바라봤어요. 감나무는? 민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졌어요. 재개발하면서 다 없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공원을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서연 씨는 휠체어를 벤치 옆에 세웠어요. 민지 씨는 벤치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여기서 우리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감나무 있었는데. 네, 맞아요. 큰 감나무 있었어요. 그네도. 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그네.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 없어졌네. 민지 씨도 울었어요. 할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지키지 못해서. 괜찮아. 할아버지는 민지 씨 손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러고는 공원을 다시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으셨어요. 여기가 맞네. 우리 집. 민지 씨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느껴져. 냄새가 나. 집 냄새가. 서연 씨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할아버지가 무엇을 느끼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은 없어졌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만 들렸죠.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고맙다, 민지야. 데려다줘서. 민지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어. 집 봤으니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서연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찾으셨어요. 집을 찾으신 게 아니라 딸을 찾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집이었어요. 월요일 오후였어요. 서연 씨는 회진을 마치고 307호로 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토요일 일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와 민지 씨, 그리고 사라진 집터. 병실 문을 노크했어요. 할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서연 씨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무릎에 스케치북을 올려놓고 그림을 그리고 계셨죠. 그런데 옆에 누군가 있었어요. 민지 씨였어요.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살짝 놀랐어요. 민지 씨? 민지 씨는 고개를 들어 서연 씨를 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보러 왔어요. 그러셨구나. 들어와도 돼요? 네, 오세요. 서연 씨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그림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서연 씨는 반대편에 서서 스케치북을 봤어요. 집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집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감나무 아래 그네가 있었어요. 그네에는 작은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웃고 있었어요. 머리를 두 갈래로 묶었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우물가에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빨래 광주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긴 치마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었어요. 우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마당 한쪽에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마루에 앉아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가족. 함께 있던 그때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집 지붕에 작은 새 한 마리를 그렸어요. 그리고 연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다 그렸네. 민지 씨는 그림을 내려다봤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할아버지는 민지 씨를 봤어요. 우리 가족, 기억하세요? 응, 이제 기억나. 민지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할아버지는 민지 씨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 괜찮아. 미안해요, 아버지. 그동안 못 찾아뵈서. 괜찮다니까.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민지 씨를 안으셨어요. 꼭 안아주셨습니다. 용서할 게 뭐 있어. 넌 잘했어. 혼자 힘들었을 텐데. 민지 씨는 한참을 울었어요. 할아버지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는 뒤로 물러섰어요. 두 사람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병실을 나가려고 했죠. 아가씨,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서연 씨는 멈춰 섰습니다. 네, 할아버지. 잠깐만. 할아버지는 스케치북에서 한 장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어요. 방금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서연 씨에게 건넸죠. 이거 드릴게. 저한테요? 응. 고마워서. 서연 씨는 그림을 받았어요.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 할아버지,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야. 고마운 사람한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서연 씨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집 데려다줘서, 민지 만나게 해줘서. 서연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민지 씨를 안아주셨어요. 민지 씨는 진정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 든 그림을 내려다봤어요. 그림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작고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고맙소. 우리 집으로 데려다줘서. 마이너스 영수. 서연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에게 집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곳이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밥 먹고 살아가는 곳. 그게 진짜 집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찾으셨어요. 딸을 만나 다시 가족이 되셨으니까요. 비록 옛날 집은 없지만 새로운 집을 만드신 거예요. 마음속에. 서연 씨는 간호사실로 갔어요. 사물함을 열고 그림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로커 안쪽 벽에 테이프로 붙였죠. 주임 간호사가 지나가며 물었어요. 뭐 붙였어요? 그냥 선물 받은 거요. 누가요? 환자분이요. 주임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서연 씨는 그림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 다음 날부터 민지 씨는 자주 병원에 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도 했죠.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어요. 스케치북은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셨습니다. 이제 그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찾던 걸 찾으셨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서연 씨는 복도를 지나가다 307호 병실을 봤어요.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와 민지 씨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민지 씨는 옆에 서서 할아버지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죠. 서연 씨는 멈춰 서서 그 장면을 봤어요. 참 예쁜 그림이었습니다.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었어요. 복도 끝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집은 벽돌과 지붕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 집이죠. 할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일 그림을 그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찾으셨어요. 잃어버렸던 집을. 딸의 손을 잡고서요. 서연 씨는 간호사실로 돌아가 로커를 열었어요. 안에 붙여둔 그림이 보였습니다. 감나무, 그네, 가족. 서연 씨는 그림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잘하셨어요, 할아버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로커를 닫았죠. 오늘도 할 일이 많았어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행복했어요.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어서, 민지 씨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줄 수 있어서, 그게 간호사의 일이었어요. 몸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마음도 돌보는 것. 서연 씨는 다음 환자 차트를 들고 복도로 나갔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어디선가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맙소. 우리 집으로 데려다줘서. 서연 씨는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